이 땅에 노동 해방과 우리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힘들게 죽어간 많은 열사분들,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동지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아픔이 있는 곳 그리고 투쟁하는 모든 곳에서 함께 불러오진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결기를 확인하고 단결을 외칩니다. 님을 위한 행복을 힘차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패드들과 함께 힘차게 가겠습니다. 씩! 힘차게 구하나 외치면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해고 문제 결사 투쟁 이도움 교수님 모시고 여름 발언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집행 현장에서 공동대표를 승진을 했는데 그걸 모르셨나 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웃고 있지만 너무나 참담하고 분노가 치끓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1년 전에 왜 여기에 분향소를 세웠습니까? 쌍용자동차 아무런 죄 없이 진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회계 조작을 해서 2646명을 쫓아냈습니다. 당연한 것에 맞섰는데 그들은 테이저건, 헬리콥터까지 동원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재헌의 폭력, 모든 폭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전쟁 후에 병사들이 겪는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었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와 생존위기, 절망감 속에서 22명이 사회적 타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회적 학살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말자는 뜻에서 여기에 분향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1주년이 된 오늘 이들이 우리의 분향소를 없앴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보고 더욱더 단결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이 없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쌍용자동차 문제가 얼마나 모순에 극단에 있는지를 자신도 알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정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뒤엎자 그랬습니까? 단지 국정조사를 하고 거기서 죄가 드러난 사람 처벌하고 일한 것밖에 죄 없는 노동자들을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자는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걸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을지로 집회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하고 문재인 표차 108만 표다. 근데 사기 공약으로 찍은 사람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만 표는 된다. 거기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당선은 무효라고 선언을 했고, 오늘 다시 박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한 여기에 분향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쌍차 노동자들을 전부 원직 복직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라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시 분향소를 세우고 다시 노동자들이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청장에게도 고합니다. 우리 문화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로 분향소를 철거한 것입니까? 우리는 중구청장이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엄청난 아부의 발언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부의 표현이나 과잉 충성이 표현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중구청장의 간신과 같은 과잉 충성에서 이 천막을 철거했다고 단정을 하고 중구청장을 퇴진하는 운동도 벌일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도 단결합시다. 우리가 분열됐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치욕과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분필을 부러뜨리려도 분필이 버티려는 힘 이하로 힘을 주면 분필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욕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종파를 떠나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연대를 합시다. 전에 이 시청 앞에 싸이 공연할 때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8만 명이 모였다면 어떻게 이 정권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이 천막을 부셨겠습니까? 여기는 치유의 장과 갈등 해소의 장입니다. 병원과 국회가 없는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극도의 생존 위기인 노동자들이 또 시민들이 모여서 치유하는 장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도 탈춤이란 것을 공연하게 해줬습니다. 신랄하게 양반을 비판했지만 그 탈춤이 열리는 마당은 동원마당이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자는 양반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제왕시대의 왕이나 양반보다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몇 평을 요구합니까? 10여 평의 이 땅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단의 생존위기에 놓여서 사회적 학살당하는 노동자들이 나야 좀 살려달라고, 내 꿈이 큰 건 아니다, 내가 아침에 아내의 병을 받고 나가서 일하고 한 달에 한 번쯤은 삼겹살에 소주 먹게 해달라고 하는 그 소박한 꿈을 들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국가이고 어떻게 정권이겠습니까? 우리 연대합시다. 이 엉터리 갖고 이 미친 정권을, 이 미친 자본주의를 분쇄합시다. 감사합니다.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기고 그냥 기습적으로 정말 정광석화처럼 철거해가는 것을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기습적으로 정광석화처럼 철거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현장이 벌어졌는지. 네. 일단 오늘 오전 5시 30분경에 이미 진구청 직원 50여 명이 대한문 부근에 위치해 있었고요. 경찰 또한 200여 명이 대기했던, 그래서 5시 50분부터 시작된 폭력적 강제 철거가 15분 정도 진행됐었고, 6시를 조금 넘는 시간 모두 철거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었고, 철거 이후에 곧바로 화단 조성이라는 이유로 덤프트럭으로 인도에 흙을 부어서 지나간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항하는 시민과 노동자, 그리고 특히 신부님, 목사 이런 성직자분들까지 무더기로 연행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현재 장영재경찰 지부 김정우 지부장 외 39명, 토탈 40명이
서울 각서에 입감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네, 40명이 각 경찰서에 입감된 상태다. 지금 이 실장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그 덕수궁 앞에 계신가요? 혹시? 네, 지금 덕수궁 앞에 지금 300여 명이 모여서 시민과 노동자들이 오늘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한 규탄 촛불 문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좀 지금 인터뷰 때문에 좀 다른 데 나와 있습니다. 네. 당시에 노조 측 사람들 한 몇 분 정도 계셨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하고 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요. 3명이 자고 있었고요. 지난 3월 8일 날 행정대집행 때와 또 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앞서 기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행정대집행에 있어서 그것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왜냐하면 법의 이름으로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상할 수 없었고요. 따라서 최소 인력 3명이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한문합 쌍용차 농성장 철거 관련해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이창근 기획실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농성장 어떻게 다시 설치하실 건가요? 일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농성장이라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사망한 남영자동차 노동자와 가족을 기리고 추모하는 분향소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엄연히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집회 신고가 난 장소에 집회 시위 물품으로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천막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구청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대라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를 아직 못 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칠 겁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법적 싸움도 지금 준비를 하시나요? 지금 법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중구청이 그 도로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행정법원에서 남대문 경찰서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통행 불편을 주고 시민들에게 그 혐오감을 주니 여기에서 집회를 하지 말 것을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행정법원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집회 시위가 우선이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구청이 저희들에게 뭐라 할 근거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명백히가 잘못이다. 중구청이 지난 3월 3일 날 방화범에 의해서 이미 양경차 분향소는 소실됐습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또다시 계고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행정대집행을 했을 때는 대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건에 대한 어떤 장소나 어떤 주소지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물건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사라졌는데 그 새로 친 물건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해도 웃긴 논리지만 법이라는 게 이렇다고 법률가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쌍용차 해고자분들의 이 기나긴 싸움, 농성장 다시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어떤 것들이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거기에 앞서요. 정치권의 발빠른 움직임을 저희들이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이침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대한문은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외국 관광객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앞에서 그런 볼썽사나운 싸움들이 계속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남영역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여와 야 모두 합의했던 그 국정조사 문제가 여전히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되고 계속 미궁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을 위한 정치권의 발빠른 움직임과 노력들 이걸 적극적으로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구청의 쌍용차 농성장 기습 철거에 대해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의 이창근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면승부 3분.
자, 인터뷰 내용 잘 들으셨습니까? 이건 오늘 생방송이었습니다. 뭐 특정 방송인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YTN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이것에 관심 있고 아니면은 뭐 퇴근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이창훈 동지가 이야기했던 논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거짓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 때문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이렇게 1년 동안 버티고 있어 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참으로 볼상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관광객들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치면서 봤습니다. 중구청 박근혜 정부 잘했습니까?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우려했던 것들 지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잘못된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 민주주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황과 관련해서 잠깐 우리 쌍용차 지부의 김득중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경찰 방송차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는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이 공무집행 방해라고 이곳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있었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연행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장님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48시간이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차게 우리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그동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동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대한문 분향소는 빼앗기고 쫓겨나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 모든 민중들과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늘 철거반과 폭력경찰을 앞세워서 이 정부가 자행된 이 만행 이곳을 철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이 착각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수석 부지부장 김득중입니다. 투쟁으로 17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투쟁! 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은 빨갱이 소리 들어봤냐? 나는 내 주변에서 친한 사람이 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데 형님은 이런 얘기 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2011년 11월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했고 낯선 외지에서 혼자 이런 사회적 낙인으로서 주의 냉대와 이런 탄압 속에서 한 노동자 동료의 전화를 저는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평택공장 앞에 있는 거점으로 다가와서 이 친구가 술을 먹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인천이고 다시 이곳 평택에 와서 일자리 잡으면 투쟁에 함께하면서 동료들과 웃으면서 서로 위안을 겪으면서 공장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이런 마지막 말이 이곳 분향소를 설치하게 된 22번째 이인영 동지가 저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그 폭력경찰 살인 진압에 길거리 내몰려서 이 노동자가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이 노동자가 결국에 1년 전 3월 30일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23층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 이곳 대한문 분향소입니다. 혼자 남은 이 동지 더 이상 이 동지를 외로운 길로 혼자 갈 수 없게 내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우리는 평택공장 앞과 이곳 대한문의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이 동지의 추모와 넋을 의뢰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쌍용차 노동자들 104년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9년 8월 6일 정말로 살인지랄에서 공약 밖을 밀어내면서 조직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겨울을 보냈고 2010년도 또다시 이 법적 깔려있는 이 쌍용자체의 헐값 매각에 맞서서 산업은행 그 추운 겨울에 150일이 넘는 비닐천막 농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그렇습니다. 19번째 죽음을 우리 동료를 떠나보내면서 더 이상 죽음만큼은 기다릴 수 없다는 이 처절한 메스가 우리는 동지들의 사회적 신득심을 모아서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 12월 7일 희망 텐트를 쳤습니다. 그렇게 1차, 2차, 3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만큼은 막아보겠다는 이 노력이 20번째, 21번째, 22번째, 23번째, 24번째 우리 동료와 가족들을 끊임없이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벼락 같이 몰려있습니다. 안 해본 거 없습니다. 1년이 넘는 장기 노숙농성 그 한여운 땡볕에서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그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4개월 이상의 농성과 단식 김용호 지부장의 40일간의 단식 이렇게 만들어졌던 청문회 국정감사 이 의혹들을 밝혀달라는 국정조사 야당과 여당 당시에 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모든 후보들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동지들 지금 이 순간에도 골방에 갇혀서 언론을 통해서 정말로 공약으로 돌아가기는 이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또 다시 우리에게 상복을 입혀야 될지 이런 불안감 속에 우리 하루하루 이 분향소를 지켜왔습니다.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올 2월 그 매서운 한파 속에서 인수위 앞에서도 우리는 노숙농성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주변에 있는 경찰들, 중구청 관계자들 이들을 앞세워서 우리의 탄압하고 이것을 진압한다라면 모든 것이 끝나겠다라는 이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 정부 그것이 착각이고 오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속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새벽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미 3월 8일 1차 계고와 영장 행정대 집행 이후에 저는 중구청의 백기훈 가로환경과장과 수차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쌍용차 문제가 이제 막바지 왔고 나왔다. 이제 뭔가 해결의 기점이 보이고 있다. 이곳 불량소를 물리적으로다가 대리인이 청구했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이곳의 불량소에 쌍용차 노동자의 이 외침, 이 처절함, 이 불량소에 함께했던 수많은 쫓겨난 이들과 빼앗긴 이들의 이 아픔, 이것을 좀만 나눠준다면 충분히 우리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시간에 3월 초부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중구청을 찾아가게 됐고 이곳 주변에서 만나서 얘기됐습니다. 4월 1일, 2일은 통화를 했습니다. 환경가로팀장이 본인이 집행권자이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를 어리석게도 어제 범대임 상황실에서 보고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 이후에서 이 분향소만큼은 이들이 인간이라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는 전 판단했습니다. 제가 어린 서었죠. 새벽에 동지가 자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용역 깡패들, 이 새벽 동지들 넷이서 사시되면서 구금했습니다. 이것을 항의하고는 경찰에게 우리 동지들은 그런 소리들을 했습니다. 오히려 건과라는 얘기를 남남부 경비과장으로부터 들었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치가 떨리기도 하지만 다시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다시 결의를 합니다. 이미 이런 사태를 저희는 치부동지들과 함께 예고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난 4월 5일 이곳에 불량소를 설치하는 그 1년 한 달 이상의 투쟁을 다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곳 새롭게 설치되는 불량소는 쌍용차 노동자들 공장으로 돌아가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예고 비정규직 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쫓겨나고 탄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의 희망의 그런 농성장으로, 그런 거점으로 우리는 다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곳 대한문을 벗어나서 우리는 투쟁으로, 촛불로 우리 문제를 더 확산시킬 것입니다. 그 길에 쌍용차 동지들 주저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었던 것처럼 더 당당하게, 더 당차게,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이 치려고 얘기하는가. 노동자의 눈으로 이제야 세상을 보는데 우리의 투쟁이 승리라고 벽한 축배를 드는가. 끌려간 동지, 죽어간 동지, 돌아올 줄 모르게 다시 돌아갈 곳, 적들의 음모 살아뛰는 심장부. 더러운 정치의 한국만으로 우리는 간다. 동지여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 동지의 손을 놓지 말아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투쟁에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근데 돌아갈 곳, 노동자 주인 되는 대방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간다. 동지여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싸움을 준비하자.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라.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많이 부른 노래는 아닌데 그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비를 조금 세워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뿌리를 내리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씨앗을 조금이라도 시민들과 함께하고 높은 사람들 좀 들으라고 이곳에 온 건데 그 뿌리가 뽑혀버렸습니다. 돌아보면 많은 일이 있었지. 생각해봐요. 그때는 어린 노동자였어. 서툴어서
집회용품 가져오는 거예요. 경찰들 밀지 마세요. 다쳐요, 사람. 경찰들, 불러서 내지 마세요. 우리가 원상복귀 시키겠습니다. 상처범대 여러분께서는 지금 차량이 도로에 올라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차량은 도로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량 도로 행위에 대해서 방해하면 검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만약 우리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반칙 검거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도로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 여기 이쪽으로 물병 던진 사람 반드시 검거하세요.
참담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해산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외치던 국민통합이란 말은 여기 이 자리에서는 없는 겁니까?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치고 다짐했던 국민 행복시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 24분의 영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얼마나 더 쫓겨나고, 얼마나 더 내몰려야 정리해고로 고통받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기 목소리를 낼 공간이라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저 24분의 영정 뒤로 봉분처럼 저렇게 높게 흙을 돋아놓은 저 일은 또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기서 저 영정들이 쫓겨나면 철탑 그 위 더 어디로 가라고 우리들을 내모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대학문 앞에 조그만 텐트 하나 여기 있다. 용납 못할 만큼 어쩌어?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죽어나가고 곳곳에서 철탑에 매달리고 곳곳에서 단식하고 무려 800명이 넘는 사람이 비정규직이고 출산율이 지금 같으면 210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만 명도 안 된답니다. 스스로 목숨만 안 끊을 뿐이지 애를 낳지 않는 것으로 집단적으로 자살하고 있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우리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 그분들의 목소리 한번 대변하자는 텐트 하나 여기다 놓지 못할 만큼 그렇게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까? 교통이 방해된다고요? 미관이 안 좋다고요? 이 많은 화덕들은 다 무엇입니까? 불법이라고요? 문화재 앞에 이러한 상주하는 정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법입니까? 어떻게 따져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너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성을 모독해도 됩니까? 이렇게도 이렇게 안타까운 철수를 이렇게 쫓아내도 되는 겁니까? 경찰 여러분 좀 들어봐 주세요. 36명 연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작전하듯이 국민들을, 노동자들을 적으로 내몰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청경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가면 다 비정규직 노동자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 텐트 하나 그렇게 뺏어가셔야 됐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손이 안 떨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쌍용노동 노동자들 더 갈 곳이 없어요. 우리 여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힘들어서 이 자리를, 이 상징적인 관점을 민주화의 상징, 노동자 권리의 상징,
합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악이 바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려고 이곳에 그 추운 겨울을 버티면서 천막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잠을 잤던 연대 동지들에게 보여주는 이 국가라는 이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지켜야 될 이 경찰들이, 우리의 국민들의 안녕을 책임져야 될 중구청장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우리는 사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가 정의를 외치고 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외치는데도 길을 막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를 진짜 적으로 규정하는 건지 참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분노스럽습니다. 40명을 잡아갔으면은 아직 잡아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더 잡아다 경찰서에 전원해야 시원하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경찰들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들어와서 잡아가세요. 잡아가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런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있으면서 분노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제3 박근혜 정부가 경찰들이 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직자들, 신부님을, 목사님들은 연회에다가 경찰서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곳에 있었다는 이유로, 해운대 노동자들과 함께했다는 그 이유로 경찰서에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곳을, 그리고 평택 3년차 쉘터 앞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어가는 것들, 노동자들이 이렇게 거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막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표해서 불교 조기동 노동위원회 정호수님 모시고 이곳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심정인지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입주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계종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호 인사드립니다. 저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사철나무보다 못하고나는 것을 방금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철나무가 심어진 공간은 있고 사람이 몇 살이 들어갈 이 천막 하나를 제일 공간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여러분, 24명의 상용 노동자가 직간접적으로 죽었습니다. 또 중구청은 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무기라고 노동자하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철벽히 하고 노동자의 아픔과 아픔을 모르겠다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덕수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흐름한 이 비밀 천막 하나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픕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프라자 호텔을 보십시오. 저 마추눈처럼 올라가는 프라자 호텔은 되고
겨울이면 춥고 밤이면은 소금이 나는 또 여름이면 더 죽는 이 천막 하나 가능하지 않은 이 사회의 이 국가가 참으로 성립적이고 또 옛날에 중국에 다나선 그분이 겨울에 절에 갔는데 추워서 법당에 있는 먹불을 해서 이렇게 불을 뗐다고 합니다. 그 주지 스님이 다음날 법당에 와서 보니까 먹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불을 어디다 뒀냐고 물어봤어요. 먹불은 저 하부에서 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스님이 먹불을 뗄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도에 가서 죄를 엎드리면서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그랬다. 먹불에서 무슨 살이 나서 이 사람아 산 사람이 먼저지 먹불이 먼저인데 저는 덕수님이 아무리 우리 문화재라고 하지만 죽어가는 노동자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황영천 노동자는 국가가 이 사태를 몰았습니다. 해결을 조작하고 또 강제적으로 노동운동을 탄압했습니다. 또 이것을 이어받은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적외적 노동이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상용차 노동자들의 일터로 복귀하고 복귀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 둘 것을 이 자리에서 명사하겠습니까? 자, 저도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원 스님이 말씀했던 걸 모아서 한번 부름을 외쳐보겠습니다. 함께하면 승리한다! 그 약속을 지켜내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 앉아 계신 분들 옆에 뒤를 한번 둘러봐 주세요. 상당히 예. 괜찮죠? 저도 노래를 참 많이 오래 했지만 이렇게 긴 공연은 처음 들었습니다. 중간에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한번 뜨기도 하고 어쨌든 다치신 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다시 치지 못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끝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조금 전에 했던 노래는 다시 안 하려고 합니다. 뭐 별다른 노래는 없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갖고 와서 예쁜 꽃으로 우리를 뒤로 밟아놓는다면 우리는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서 노동의 대지에 끝까지 사실은 그 들어가면 얼마나 지금 치열하고 야비하고 굉장히 경쟁이 만발한 현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노동자는 함께 문장으로 가야만 그래서 마지막 노래로 준비했던 곡은 다 아시는 곡인데요. 길 그 끝에 서서라고 부를 거예요. 네, 목이 열나 소리 지르는데 아프니까 정말 힘들면은 짜증나니까 같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이제 우리의 시간이 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먼저 간 사람들을 지킬 사람 온 것처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진실의 차례에 이제 끝이라고. 이제 끝이라고. 길을 찾을 수 없다고. 길을 찾을 수 없어. 길을 찾을 수 없어. 빛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 쉬고 가만히 봤어. 그리고 우리가 내 길을 걸어내고 아직 사는 사이다. 이제는 우리가 길을 찾는 사이다. 빛을 살리라. 그렇게 감사가 우리 감사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올 거야. 이제는 우리가 길을 만들 차례야. 이제는 우리가 빛을 차례야. 우리 감사하게. 이제 진짜 우리의 시간이 올 거야. 오늘 우리의 이 신성한 투쟁의 장소, 모든 국민들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쌍차 노동자들의 희생을 애도하면서 함께 인용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 자본의 책임 전가에 맞선 우리들의 투쟁을 옹호하는 시민들의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는 바로 신성한 분향소입니다. 이 분향소는 죽음을 딛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장소입니다. 너무나 정당하고 신성한 곳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분향소를 회복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는 주장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 자신이 약속했던 국정조사 실시해야 됩니다. 쌍용차 문제 억울한 희생 명예회복하고 우리 동생을 현장으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리해고된 인원, 징계해고된 인원 2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못한단 말입니까? 이제 정말 이 기관적인 사기 노름 중단하고 우리 노동자들 현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만듭시다. 만일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민주노총 범대위 노동자 민중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바로 저 청와대로 진격하고 또 투쟁할 것을 결의합시다. 투쟁! 투쟁! 이후에 모든 우리의 칼날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힘은 바로 청와대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힘차게 결의합시다. 투쟁! 투쟁! 고맙습니다. 한다. 그러면은 그 아파하는 소리를 듣고 그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걸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또는 조정하고 그런 기술이 정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여기 쌍용차 노동자들 24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불통의 이미지였습니다. 노동 분규하는 현장들이 어떻습니까? 재능교육 지금 4년을 넘어 5년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장들이 5년 4년 묵어서 아우성을 쳐도 전혀 너희 떠들어라 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강아지를 갖다 놔도 그거보다 다 잘할 거야.
하긴 처음부터 사람 편에 못 들었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들이 있을 때 우리 쌍용차 노동자들하고 같이 그 앞에서 매일 농성을 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인수위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하소연하는 건 당신들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표가 아쉬워서 선거운동할 때는 쌍차 노동자들 찾아와 갖고 국정조사 하겠다, 여러분 다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해놓고 대통령 되자마자 싹 다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 노동자들에 대한 답으로 오늘 그들이 마지막 분향소로 가지고 있던 그 천막마저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여 명을 연행해서 지금 6개 경찰서에다 전부 분산해 놓고 조사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정부 초기에 광우병 소고기 파동으로 고등학생들이 먼저 촛불을 들고 그 촛불이 나중에 횃불이 되고 이 온 나라를 밝히는 그런 거대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저 뒷산에 올라가서 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가증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큰 맛을 드디어 이 쌍용차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박근혜도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여기 세워놓은 분향소가 뭐 대단히 신성한 물건이라서 그거 철거하면 싹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만에 오늘 저녁 보십시오. 여기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저 분향소 있을 때 이렇게 안 모였습니다. 근데 철거하니까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저 분향소는 없어져도 우리가 매일 촛불 들고 모입시다. 그래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다시 그때같이 100만이 되고 이 거짓된 불통의 정부를 된통 혼내주고 제정신 들게 해주고 정말 국민이 주인이로구나, 그들의 말은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거짓말하고 사탕 발림하고 퍼묻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다. 여러분, 촛불 들고 다시 모여서 정말 우리가 실수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불 들고 모여 함께 외칠 수 있겠습니까? 투쟁! 같이 우리의 염원을 모아서 정말 이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보니까 아주 무덤같이 동산같이 잘 만들었어요. 24분 쌍차 그 희생자들의 상징적인 우리 동분으로 알고 우리가 여기다가 그들의 위패를 꽂든 아니면은 영정을 모시든 해서 이곳을 성지로 알고 우리가 매일 모여서 이들 이 성지 앞에서 우리들의 뜻을 밝히고 또 온 국민 앞에 정말 자기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소통하는 그런 정부가 되어야 됐다는 것을 크게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